자, 일가산과 일가염기 반응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들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뭐 중화 반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어떤 공식같이 사용이 되는 거는 당연히 전하 균형이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일가산하고 일가염기의 반응에서는 이 전하 균형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가산이나 염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BOH2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B 플러스하고 OH 두 개 OH 마이너스 나뉘어지는데, 이제 전하 균형을 사용할 때 이제 이 B 플러스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게 뭐 다른 뭐 음이온들의 수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쓸데없는 이 2라는 이 쓸데없는 숫자가 붙으니까 되게 이제 직관적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가상과 이가연계 반응에서도 이 전하균형을 정말 많이 사용할 건데 직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일가상과 일가연계 반응에서는 조금 더 이 전하균형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밑에 1번, 2번, 3번과 같이 이제 상황이 주어진 경우에 전하균형이 다음과 같이 쓰인다는 거는 뭐 우리 이제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으니까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크게 일가상과 일가염기만 나오는 반응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의 경우로만 상황이 주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뭐 다른 경우는 일단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HA하고 HB하고 COH를 이제 혼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 액성이 산성이다. 산성이라면은 이때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성립을 하죠. 근데 이제 전화균형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는데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혼합 후에는 항상 양이온의 수하고 음이온의 수는 같아요. 왜냐면은 양전하의 총량하고 음전하의 총량이 같아야 되니까 혼합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양이온의 수하고 혼합 후의 음이온의 수는 같아야 된다 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자, 여기 혼합 후에 이제 산성이라면 혼합 후에 이 A-하고 B-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넣기 전에 이 HA의 이 A-의 개수하고 넣기 전에 HB의 B- 개수와 같죠? 즉 혼합 전에 산의 음이온수와 같다. 혼합 전에 산의 음이온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혼합 전에도 이제 산에 들어있는 총 음이온수하고 산에 들어있는 총 양이온수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혼합 전에 총 산의 양이온수와 같다 라는 이제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HA를 N개, 그 다음에 HB를 뭐 3N개, 그 다음에 COH를 2N개만큼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혼합 후에는 얘네가 어떻게 되죠? 액성이 산성이 되죠. 왜냐면은 산들의 총합은 4N개고 염기의 총합이 이제 2N개니까 산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H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산성을 띠는데, 이제 혼합 후에 우리 이제 양이온수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혼합 후 양이온수라고 하면은 H 플러스가 총 몇 개 남아요? 혼합 후에는 이 H 플러스 4N개가 OH 마이너스 2N개와 반응했으니까 총 2N개만큼 남죠? 그 다음에 C 플러스 몇 개 남습니까? 2N개만큼 남죠? 그럼 얘네 둘이 합하면 4N이에요. 어때요? 이 혼합전의 총 산의 이 이온수들아, 혼합전의 총 개수와 같죠? N개, 3N개. 뭐 또는 혼합 후에도 여전히 음이온 A-는 N개, B-는 3N개 들어있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N개로 항상 이렇게 혼합 전에 이제 산의 양이온수 또는 음이온수의 개수와 같다 라는 뭐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혼합용액 액성이 산성인 경우에는, 즉 산과 염기 중에서 산의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혼합 후에 양이온수 또는 혼합 후에 음이온수가 혼합 전에 산의 양이온수나 혼합 전에 산의 음이온수와 같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혼합 전 산의 구경꾼 이온수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해요. 구경꾼 이온수.
자, 뭐 마찬가지로 혼합용의 액성이 염기성인 경우에도 즉 염기의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혼합 후의 양이온 수가 또는 혼합 후의 음이온 수가 혼합 전 염기의 양이온 수, 혼합 전 염기의 음이온 수와 같다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혼합 전에 구견 염기의 구경꾼 이온 수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혼합 전 산의 구경꾼 이온 수. 그 방금은 이제 이 한 가지 예시만 들었지만은 나머지 경우에도 다 이런 식들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혼합 후에 이제 뭐 양이온수 또는 혼합 후에 음이온수는 산과 염기 중에서 많은 것의 이제 구경꾼 이온수다. 구경꾼 이온수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혼합 후의 양이온수가 산의 이제 구경꾼 이온수와 같았잖아요, 그죠? 혼합용의 액성이 염기성인 경우, 즉 혼합 전에 이제 염기의 수가 더 많은 경우는 이 혼합 후의 양이온수 또는 음이온수가 혼합 전에 염기의 구경꾼 이온수와 같죠. 즉 많은 것의 이온수가 이제 혼합 후의 양이온수 또는 음이온수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 말이 지금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예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우리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5번. 자, 5번으로 가보면은 지금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시켰을 때 혼합용액 가해서 다해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혼합 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전체 음이온 수가 나와 있죠. 근데 액성이 지금 가는 산성이잖아요. 즉 HCl하고 NaOH 중에서는 HCl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혼합 후에 이러한 음이온 수는 혼합 전에 HCl의 수와 같다. 즉 혼합 전에는 얘가 2N개만큼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나수용액에서도 액성이 지금 염기성이라는 얘기는 HCl하고 NaOH 중에서는 NaOH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혼합 후에 전체 음이온 수가 N개라는 얘기는 혼합 전에 NaOH가 N개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저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80에 2N개 들어있으니까 40에 N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20에 N개 들어있으니까 10에는 2분의 N개 들어있죠. 자, 여기서도 지금 뭐 바로 계산할 필요 없이 전체 음이온수는 뭐와 같아요? 혼합 전에 산과 염기 중에서 더 많은 것의 이온수와 같겠죠? 근데 n과 2분의 n을 비교하면은 n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음이온수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당연히 n이 나온다. 알겠죠? 어쨌거나 다의 액성은 HCl과 NaOH 중에서는 HCl이 더 많으니까 산성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자, 뭐 한번 일시정지하고 풀어볼까요? 이거는 각자. 자, 뭐 다 이미 풀려 있으면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5번에서는 전체 음이온수가 나와 있는데 혼합 후에 6번에서는 혼합 후에 전체 양이온수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액성이 그 산성이잖아요. 즉 HCl하고 NaOH 중에서는 HCl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혼합 후에 전체 양이온수 10N은 혼합 전에 HCl의 개수와 같다. HCl이 총 10N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액성이 염기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혼합 후에 전체 양이온수 12N은 혼합 전에 이제 HCl과 NaOH 중에서는 NaOH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얘가 12N개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40에 12N 들어있으니까 얘도 40에 12N, 얘는 20에 10N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30에 15N.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빈칸에 들어갈 수는 뭡니까? 15N하고 12N 중에서 더 큰 거를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5N을 적으면 된다. 따라서 다의 전체 양이온수는 15N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유도를 해보면은 이게 쉽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나수용액을 한번 볼게요. 얘는 마찬가지 20에 10N개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나수용액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H 플러스가 10N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10N개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12N개,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12N개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이제 반응을 하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제 수용액에는 Na 플러스가 12N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10N개, OH 마이너스가 2N개 남아있어요. 어때요? 수용액에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양이온순 12N개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원리들을 한번 조금 앞에 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혼합 후의 양이온 또는 음이온 수는 산 염기 중에서 많은 것의 구경꾼 이온수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은 그냥 저는 그냥 많은 것의 수이다 라고 그냥 외우고 있어요. 자, 생성된 H2O의 수. 자,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HCl이 예를 들어 3N개 있고, 그 다음에 NaOH가 5N개 있으면은 H2O가 총 몇 N개 생성이 됩니까? 3N개가 생성이 되죠? 어때요? 생성되는 H2O의 수는 산과 염기 중에서는 적은 거의 숫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HCl이 지금 더 적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3N개가 생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8N개, 5N개 있다면은 이때는 H2O가 5N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5N개가 생성이 된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은 사실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산과 염기 중에서 적은 거의 개수와 같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혼합 후에 뭐 양이온수, 혼합 후에 음이온수와 같은 자료가 나오면은 좋지만은 때로는 그냥 전체 이온의 수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체 이온의 수는 그냥 우리가 양이온수 더하기 음이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1가산과 1가염기만 걔네끼리만 반응한 경우에는 이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는 항상 같죠. 따라서 전체 이온의 수는 그냥 양이온수의 2배를 한 것 같고 음이온수의 2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온의 수가 나오는 경우는 그냥 그 숫자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양이온수 또는 음이온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이따가 그냥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위 부피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단위 부피당. 사실 옛날에는 이제 중화 반응, 그러니까 그 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몰농도가 그 교육과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몰농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단위 부피당 뭐다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단위 부피당 모모의 수라는 게 결국에는 몰농도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위 부피당 모모의 수, 단위 부피당 뭐뭐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총 부피를 곱해가지고 그냥 그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몰수라는 거는 우리가 몰수라는 거는 그냥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모모의 수는 단위 부피당 모모모모모모 곱하기 그냥 부피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부피를 곱해줘가지고 이제 전체 혼합용에 들어있는 수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총 부피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모모의 수와 같은 경우라면은, 즉 여기의 수와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단위 부피당 이거의 수라는 게 결국에는 부피분의 1의 비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수인 거죠. 여기가 상수라면은 부피를 이렇게 넘겼을 때 이게 부피분의 상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위 부피당 모모의 수라는 자료가 나온 게 그냥 부피분의 이러한 상수와 같으니까 결국엔 부피분의 1의 비와 같다. 이거는 이제 뒤에 그 이가 산염기 문제에서 한 문제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넣었는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가산 염기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가산이나 1가 염기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 수용액 속의 이온수 또는 전체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거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일정한 양의 HCl에 NaOH 첨가하는 경우를 생각할 텐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겹도록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뭐 매우 지겹지만은 뭐 그냥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Cl-의 수는 일정하고 Na 플러스의 수는 이렇게 쭉 증가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수는 이렇게 이제 감소했다가 일정하고, OH 마이너스의 수는 이렇게 일정했다가 쭉 증가한다. 자, 이게 이제 각 이온수의 변화이고, 생성되는 물 분자의 수는 중화점까지는 쭉 증가하다가 이제 중화점 이후로부터는 딱 일정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 자, 전체 이온수는 중화점까지는 계속 일정해요. 왜냐? 뭐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만큼, H 플러스가 감소하는 만큼 Na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NaOH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말만 이렇게 듣지 말고 한번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자, HCl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데 NaOH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OH 마이너스가 H 플러스를 잡아먹는 만큼 Na 플러스는 그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는 계속 일정한 채로 유지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화점 이후로는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이온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온 수는 일정하다가 중화점 이후로는 증가하게 된다. 이 구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일가산 또는 일가염기를 첨가할 때는 항상 이제 중화점 이전까지는 그 이온수가 일정하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건 뒤에 이제 뒤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른쪽 위에를 볼 건데, 전체 이온의 수가 일단은 그 중화점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그죠? 전체 이온의 수는 일정한데 부피는 증가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체 이온의 농도는 어, 전체 이온의 수를 우리가 그 전체 부피로 나눈 것과 같은데, 전체 이온의 수가 중화점 이전까지 일정한데 부피가 점점 증가하면은 당연히 전체 이온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자, 중화점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증가해요.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는데, 자,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A몰 농도의 HCl에 B몰 농도의 NaOH를 첨가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전체 이온의 농도는 우리 이제 아까 NaOH를 완전히 첨가하기 전에는 EA 몰 농도겠죠. 왜 EA냐면은 H 플러스 A 몰 농도, Cl 마이너스 A 몰 농도 하니까 총 EA 몰 농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NaOH 부피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이제 증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가까워져요? 일단 뭐 생각해봅시다. 자, 비몰농도 NaOH를 계속해서 첨가하는데 비몰농도 NaOH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상 A몰농도 HCl은 거의 무시해도 되고, 그냥 이 용액은 비몰농도의 NaOH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비몰농도의 NaOH에는 전체 이온의 농도가 총 2비몰농도잖아요. 왜냐면은 Na 플러스 비몰농도, OH 마이너스 비몰농도가 있으니까. 따라서 전체 이온의 농도는 NaOH 부피가 쭉 증감에 따라서 2B에 가까워집니다. 2B라는 값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2B에 이렇게 가까워진다. 알겠죠? 방금 말을 이해 못했으면은 다시 이렇게 되감아가지고 내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나를 찾아와요. 자, 한번 이런 경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농도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뒤에 연습 문제도 있는데, 이제 HCl에 NaOH를 첨가한 다음에 다른 KOH를 또 첨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전체 이온의 농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지는 상황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화점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뭐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데, 어쨌거나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여기 이 상황. 중화점 이전까지는 전체 이온의 농도가 항상 감소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은 양이온의 농도도 중화점 이전까지는 쭉 감소하게 될 거고, 음이온의 농도도 중화점 이전까지 쭉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은 전체 이온 수는 양이온 수하고 음이온 수를 더한 것 같은데, 양이온 수하고 음이온 수는 어차피 같으니까 그냥 전체 이온의 농도가 양이온 수 곱하기 2 또는 음이온 수 곱하기 2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이온의 농도가 이런 그래프, 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졌다면은 양이온의 농도는 좀 아래에 그려야겠죠? A몰 농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B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고, 음이온의 농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릴게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비몰 농도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가산과 일가염기 반응의 경우에는 중화점 이전까지 뭐 전체 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음이온의 농도는 항상 감소한다라는 거. 사실은 이가산이나 이가염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성립을 합니다. 중화점 이전까지는 항상 전체 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농도 항상 감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화점 이후의 상황은 일단은 이제 가면 갈수록 비몰농도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일정한 경우도 한번 봤고 감소하는 경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유도를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해보세요. 자, 어쨌거나 뭐 위와 같은 이제 이론은 뭐 간단합니다. 이론은 사실 뭐 별거 없고 문제를 한번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쫙 풀어보면서 조금 일가상과 일가염기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잘 익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 1번. 지금 혼합 용액에서 이온수의 B가 나와 있는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지금 3대 7의 비율로 있다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Na 플러스를 이제 3N개 있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를 7N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HCl이 총 7N개, 얘는 총 3N개만큼 있는 거죠. 그럼 얘도 7mm에 7N개, 얘는 그럼 10mm에는 10N개 있어야겠죠. 6mm에 3N개 있으니까 얘는 3mm에는 1.5N개. 이렇게. 자, 근데 나에서는 Na 플러스와 K 플러스의 비율이 1대 2니까 그럼 얘는 Na 플러스 1.5N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K 플러스는 3N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3N개. 이렇게. 그럼 여기는 7.5N개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K 플러스가 7.5N개 있으면은 1대 3이 되려면 얘는 2.5N개 있어야 되죠. 따라서 얘는 2.5N개. 그럼 일단은 액성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액성은 HCl도 지금 10N개 있고 NaOH, KOH 염기기수 총 10N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 되고, 그 다음에 6mm에 3N개 들어있는 용액인데 Vmm에는 2.5N개 들어있다 하면은 V는 5가 나오죠. V는 5. 따라서 V는 5ml다. 자, 2번. 그 표는 지금 HCl하고 NaOH의 부피를 다르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섞은 건데, 자, 일단은 가 용액에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비율이 4분의 1이라 나와 있으니까 H 플러스가 N개 있다 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4N개 있다 해봅시다. 그럼 얘가 Cl 마이너스가 4N개 있으니까 얘가 그냥 전체가 4N개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H 플러스가 N개만 남으려면은 NaOH는 3N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H 플러스 N개만 남죠. 자, 그러면은 농도를 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얘는 6N개만큼 있고 얘는 6N, 얘는 6N. 이게 지금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나에서는 Cl-가 총 6N개 있는 거고 Na 플러스가 총 6N개 있는 거니까 X는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지금 Cl-는 총 6N개 있잖아요. 그러면 OH-는 3N개 있어야 되죠. 그래야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총 얼만큼 있어야 OH-가 3N개 나옵니까? H 플러스 6N개하고 중화해서 3N개가 나온 거니까 얘는 원래는 9N개 있었겠죠. 따라서 10의 3N, 20의 6N이니까 30의 9N이 되겠죠. 그래서 V는 30이다.
자, 3번. 이건 이제 그 작년에도 같이 풀었었던 문제죠. 그, 이 세 개 수용액에 이제 을 섞은 건데, 자, 전압 균형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성일 때는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냐면은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를 합한 게 Cl 마이너스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라면은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냐면은 Na 플러스하고 K 플러스를 합한 게 Cl 마이너스하고 OH 마이너스를 합한 거 같아야겠죠. 그럼 여기는 1113이라는 숫자의 이 조합은 산성일 때만 성립이 가능하고, 왜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렇게, 얘는 산성일 때만 성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1대 2대 2대 3이라는 숫자는 염기성일 때만 이제 성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이게 각각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Cl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얘가 Na 플러스가 1대 1대 3만큼 있으니까 얘는 3n, 얘는 n, 얘는 n개 이렇게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문제 풀면 돼요. 그 나도 얘는 3n이고 얘는 이제 2n이고 얘는 2n이니까 가와 나를 혼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산은 총 6n개 있고 염기는 총 6n개 있으니까 중성이죠. 중성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HCl, NaOH, KOH 세 개를 섞었는데 지금 혼합 용액 속의 이온의 몰비가 H 플러스 Na 플러스가 2대 1이죠. 자, 얘를 2n이라 두고 얘를 n이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Na 플러스 확실히 n개에 있는 거니까 얘는 n개. 그러면은 얘가 얼만큼 있어야 H 플러스 최종적으로 2n개만큼 나올까요? 얘는 원래 3n개가 있었겠죠. 그래야 OH-n개하고 중화 반응 일으켜가지고 최종적으로 2n개만 남겠죠. 따라서 30ml에 3n개 있으니까 20ml엔 2n개. 그 다음에 자, 지금 밑에를 봐야 되는데, 자, 네모에 들어갈 이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OH- 존재하니까 H 플러스는 아닐 거고, K 플러스 또는 Cl-라는 후보가 있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자, K 플러스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OH-보다는 많아야겠죠. 왜냐면은 OH-는 HCl하고 중화 반응 일으켜가지고 그 수가 줄어들었을 거니까. 따라서 네모는 K 플러스는 될 수 없고, 네모에 들어 알맞은 이온은 Cl-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Cl-가 우리 여기 2n개 들어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OH-는 4n개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렇다고 얘 4n개 있다고 하면 안 되고 2n개, H 플러스 2n개와 중화 반응 일으켜가지고 최종적으로 4n개만큼 남은 거니까 얘는 원래 6n개만큼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OH-는 총 7n개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총 5n개 있으니까 합하면은 염기가 더 많으니까 얘는 염기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지금 풀었으니까 7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단위부피당. 일단은 단위부피당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총부피를 곱하라 그랬죠? 자, 총부피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용액의 전체 부피가 15ml니까 여기다 15를 곱해서 30n. 나는 전체 부피가 10이니까 10을 곱해서 60n. 얘는 전체가 30이니까 30을 곱해서 150n.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뭐 몇 가지 조합을 세워보면서 이게 맞는지 이제 체크하면 되는데, 자, 일단 생성된 물 분자 수를 묻고 있잖아요. 근데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이제 산과 염기 중에서 적은 것의 이온 수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따져보면서 진짜 적은 게 각각 30n, 60n, 150n이 나오는지 체크해 가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용액을 만약에 NaOH가 뭐 30N개만큼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는 60N개만큼 들어있는 거죠. 그죠? 60N개만큼 들어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적은 것의 이온수니까 얘가 만약 이제 150N개만큼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50N개만큼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 일단 모순이죠. 왜냐면은
KOH가 지금 일단 생성된 물 분자 수가 60N개여야 되는데 60N개여야 되는데 얘는 이미 50N개라는 더 작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이제 90N개가 되면서 전체 이제 150N개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얘도 90N개, 그러면은 나에서는 더 작은 게 60N이어야 되니까 얘는 60N, 그러면 얘는 120N, 얘는 150, 180N,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수용에서 작은 게 30N, 나에서도 작은 게 60N, 다에서 작은 게 총 150N이 되니까 맞네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야 하는데 제가 뭐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가하고 나의 합에다가 NaOH5를 더한 게 이제 다수용액이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혹시나 이제 뭐 더 좋은 풀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처음에 NaOH를 30N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HCl을 30N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시작 안 했냐면은 만약에 가에서 10ml에 30N이 들어있으면은 나에서는 5ml에 15N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적은 게 15N이 되니까 나에서 이제 60N이 생성되었다는 거의 모순이죠. 그래서 가에서 30N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일단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나하고 다의 전체 이온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전체 이온수 비, 근데 일가산과 일가염기끼리만의 반응에서는 전체 이온수 비가 결국에는 양이온수의 비나 또는 음이온수의 비와 같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나에서 지금 얘는 60N개 있고 얘는 90N개 있는데 뭐가 더 많습니까? 90N이 더 많잖아요. 따라서 얘는 혼합 후에도 전체 양이온수 또는 전체 음이온수가 90N개만큼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어때요? 자, 다에서는 지금 염기가 총 150N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산이 총 180N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이 더 많으니까 혼합 후에는 전체 양이온 수나 또는 전체 음이온 수가 180N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그냥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전체 이온 수비를 90N 대 180N이라고 해서 우리가 1대 2라고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풀어볼게요. 자, 표는 HCl, NaOH, KOH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융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부피를 다 곱해봅시다. 자, 가는 부피가 20이니까 여기다 20을 곱해서 60N. 그 다음에 나는 부피가 20이니까 20을 곱해서 100N. 다는 전체 30이니까 30 곱해서 120N.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잖아요. 전체 이온수. 그죠? 근데 전체 이온수는 뭐 양이온수 곱하기 2와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로 나눠줄게요. 얘는 그러면 30N, 얘는 50N, 얘는 60N. 이렇게 전체 이온수가 나온 경우는 2로 나눠서 양이온수라는 자료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30N, 50N, 60N이라는 숫자는 결국에는 이제 옆에 용액에서 더 산이나 염기 중에서 더 많은 것의 이온수와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경우의 수를 또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 건데, 제가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가하고 나를 섞었을 때 약간 다하고 비슷한 조합이 나오게 되는 게 뭔가 문제풀이의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이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자, 한번 그게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가수용액에서 HCl이 KOH보다 더 많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30N개 들어있는 거죠. 얘도 30N, 얘도 30N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나에서는 근데 전체 많은 게 50N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50N 이렇게, 그러면 얘도 50N. 그러면은 다에서는 더 많이 있는 게 60N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NaOH가 50N이 있으니까 얘는 10N이 돼야겠죠. 얘 10N. 그러면은
가에서도 더 많이 있는 게 30n 맞고, 나에서 더 많이 있는 게 50n 맞고, 다에서는 더 많이 있는 게 60n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을 액성을 구하면은 지금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에서 HCl은 전체 60N개 있고, 여기 염기에서도 60N개 있으니까 액성은 중성이 됩니다. 중성.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이제 혼합 용액 속에 양이온 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만약에 이제 HC라고 NaOH 중에서 HCl이 더 많이 들어가서 얘가 2N기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4N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나 조건에 이제 안 맞죠? 그죠? 왜냐면 얘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N개인데 4N개가 들어있으면 벌써 이제 넘어버리잖아요. 그죠? 넘어버리기 때문에 조건에 안 맞아서 처음에 HCl이 2N개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NaOH가 2N개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확실하게 딱 적어줍시다. 이렇게 3분의 2N. 그 나 조건에서 한번 HCl이 우리 N개 들어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N개 들어있다고 해보면은 얘도 이제 안 맞으면은 다시 빠꾸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4분의 3N. 그러면은 얘는 더 많이 있는 게 2.5N이 돼야 되니까 얘가 이제 2분의 N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5분의 3을 곱해가지고 10분의 3N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N. 자, 그리고 가나다를 한번 봐볼까요? 가에서 많이 들어있는 게 2N개 맞고, 나에서 많이 들어있는 게 N개 맞고, 다에서 많이 들어있는 게 2.5N개 맞으니까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라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2분의 N개 들어있고, 얘는 2분의 3N개 들어있으니까, 자, 이제 산하고 염기 중에서 뭐가 더 많죠? 계산해보면은 이제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보다는 2분의 3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3이다 라고 하면 돼요. n이죠. 2분의 3n.